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토니모리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항상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는 게 토니모리가 왜 오르는지,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이 어떤지, 이런 부분을 찾아서 이 영상까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항상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 당연하게 알고 있는 뻔한 소리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수익에 직결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뻔한 소리, 그냥 뉴스만 검색하면 나올 수 있는 이런 이슈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투자 포인트까지 이어질 수 있는 내용까지 항상 핵심적으로 체크를 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여기에 대한 인사이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꼭 한 번씩 잘 확인을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부터 이제 넥스트레이드 프리장부터 해서 화장품주들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전에 좀 흐름을 많이 강하게 만들었다가 지금은 윗꼬리를 잠깐 달고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는 토니모리에 대해서 좀 더 딥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어떠한 인사이트가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재료들이 있는지 명확하게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화장품주들이 올라가는 전반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품들이 다시 한번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게 정부에서 3분기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에 대해서 이벤트가 만들어지고 있는 기대감 형성이 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는 카지노랑 호텔 쪽으로도 테마가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번 주부터. 그리고 실질적으로 서울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깃발을 들고 여행이 오는 그런 중국인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고,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는 유학생이라든지 이런 중국인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눈에도 보이고 있고, 그런 데이터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한국의 단체 관광객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거나, 이제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뭘 기대하는 거죠? 놀러 와서 돈을 쓰는 거를, 즉 내수 경제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는 점, 중국인들이 돈을 쓴다는 거에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파생되는 테마들이 계속해서 주가가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넘어오면서 사람들이 어디다 돈을 쓰느냐, 기본적으로 카지노, 호텔, 화장품, 그리고 비행기 타고 오다 보니까 항공, 여기에 대한 테마가 가장 커다랗게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 무비자 입국 허용, 여기에 대한 모멘텀 형성이 되면은 왜 화장품이 가고 카지노 가고 호텔이 가고,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지만 이 다음 테마라든지 아니면 지금 움직이고 있는 테마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명확하게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방안에 대한 허가가 떨어지고 나서 중국인 수는 꾸준하게 늘어났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1분기 중국인 관광객 수는 112만 명, 전체 관광객 중에 28%라는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유커가 한국에 들어와서 돈을 얼마나 많이 쓰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느냐, 이게 관련된 모멘텀이 가장 커다랗게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이 3분기에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관련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토니모리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쓰는 돈에 대한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토니모리는 2분기 실적에 대한 서프라이즈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서프라이즈에 대한 주된 원인으로 보시게 되면은 자회사인 메가코스가 지금 인도랑 멕시코, 동남아 이런 쪽에 대한 신흥국 매출이 확대가 되면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라는 증거과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뉴 채널의 키포인트를 우리가 잘 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뉴 채널이 뭐냐, 지금 뉴 채널 쪽으로 새롭게 유통망을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게 PX,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굿마트에다가 입점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다이소 판매량과 올리브영 판매량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게 이 올리브영 그리고 다이소, 여기에 대한 유통 플랫폼 자체가 얼만큼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냐, 그리고 잘 되고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에 대한 기대 매출을 조금 더 예측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 신채널 자회사를 통해서 유통망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게 PX나 올리브영, 다이소를 쓰고 있고, PX는 뭐 고정적인 매출이 될 수가 있다는 기대감이 있겠지만 좀 더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다이소, 올리브영, 이거를 잘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실적 매출을 비교하시게 되면은 지금 제 18기랑
제10장, 제19기 요쪽에 대한 매출액 비중을 보시게 되면 신채널에서 나오는 매출이 지금 거의 0.6% 아예 없다가 그 다음 분기로 넘어갔을 때 6.65%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분기를 보시게 되면은 신채널에 대한 매출 비중이 10.36%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치가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은 아직 전체 매출 대비해서 한 10%밖에 안 되지만 이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매출 비중이 직영점 및 가맹점보다 신채널 매출이 좀 더 높아질 가능성도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적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게 우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계속 꾸준하게 1등을 기록을 하고 있는 이렇게 완만한 성장을 체크를 하는 것보다 바닥에서 올라가는데 이게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요런 매출 비중이 얼만큼 성장을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성장 추이를 지속을 할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런 게 결정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뉴스 기사를 보면서 그냥 실적이 좋대 라고 하면서 매수를 한다라기보다는 실적이 좋은데 뭐가 좋고 그럼 앞으로는 어떨 것인지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했는데 실적 발표가 되고 나서 그 다음 플랜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게 오히려 세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대감 때문에 올라서 매수한 자리가 고점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아니면 조금 더 일찍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 플랜, 지금도 실적이 좋지만 앞으로는 더 좋을 것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세론이 아니라 더 많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계산이 될 수 있게끔 뻔한 소리가 아니라 디테일한 분석을 통해서 그 다음 플랜까지 계획을 잡아 드리는 게 제 목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를 분명하게 한 번 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가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을 봤을 때 이 기사 하나면 끝납니다. 지금 CJ 올리브영 글로벌 매출이 70%가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올리브영에 대한 채널을 통해서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올리브영에 대한 글로벌 매출이 70%가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올리브영에 대한 입지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플랫폼을 통해서 입점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 토니모리는 자연스럽게 매출에 대한 인프라가 더욱더 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크게 더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마케팅 비용을 쓰지 않더라도 올리브영이 전 세계적으로 입지가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자동적으로 토니모리는 그 안에서 판매를 하면서 마케팅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효과가 만들어지느냐, 토니모리는 이 제품을 홍보하면서 판매하기 위한 마케팅 비용을 최소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품을 잘 만들어서 잘 판매만 하면은 알아서 올리브영에 입점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하게 전 세계적으로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마케팅 효과가 이어질 수가 있어서 또 수익성을 극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훨씬 더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매출에 대한 비중 자체가 CJ 올리브영이라든지 다이소에 대한 매출이 자동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매출액도 같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성도 개선, 매출액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 여기에 대한 사이클이 잘 맞물리기 시작을 하면서 좋은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고, 화장품 쪽은 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이어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인바운드,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중국 관광객들이 높아지기 시작을 하는데, 한국에는 다이소랑 올리브영이 굉장히 많죠. 그럼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화장품을 사는데 좀 더 쉽게 토니모리 화장품을 많이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이것도 써볼까 하면서 인바운드에 대한 매출까지도 실적 수혜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중국 내에서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지 않다 하더라도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쓸 수 있는 중국인에 대한 자금들이 많이 풀려질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만 본다 하더라도 매출액이 크게 증가할 수가 있다 라는 거를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니모리는 앞으로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밝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그러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오늘 또 반등이 나오다 약간은 윗꼬리를 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전에 있었던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조정은 당연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1차적으로 쭉 올랐습니다. 이것도 실적에 대한 기반 기대감 때문에 쭉 올라갔다가 그리고 피크를 찍고 나서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매물대는 뭐죠? 악성 매물이죠. 우리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 돌파해야 되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가긴 하는데 여기 구간 앞전에 있었던 박스권 상당 부분, 가장 매물대가 많은 부분을 한 번에 돌파하지 못하고 윗꼬리를 달고 있다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여기서 악성 매물을 한번 대량의 거래량을 터뜨려 주면서 소화를 시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세론이 아니라 악성 매물대 소화라고 볼 수가 있는 게, 바닥을 또 이렇게
이게 쭉 내려가다가 다시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실패를 하면 이렇게 쭉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악성 매물 소화하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밀렸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 소화를 하는 과정에서 거래량 터트려 놓고 나서 다시 한번 바닥을 찍고 올라왔기 때문에 일정 추세를 지켜주고 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악성 매물 정리해 놓고 나서 밑으로 끌어내리면서 가격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올리면서 오늘 같은 날에도 다시 악성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 이런 식으로 올리면서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요 과정에서 악성 매물을 소화하고 여기 있는 매물대가 다 정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강하게 돌파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근거, 앞으로에 대한 매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성장성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차트도 앞전에 있었던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 그리고 일단은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거는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장에서 관심도가 높아진다는 거는 무슨 의미? 시장에서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의미. 그리고 이 기업에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건 결과적으로는 주식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분석을 본다 하더라도 시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앞전에 있었던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라는 거 우리가 어느 정도 확인을 했죠. 그러면은 앞전에 있었던 매물대를 소화하는 구간이 끝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때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기다려야 된다? 토니모리가 가냐 마냐가 아니라 언제 가느냐, 여기에 대한 타점만 명확하게 잡으면은 기회비용을 살릴 수가 있고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가 있는 자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타점 포인트가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이게 토니모리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여기 구간을 돌파하면은 다시 한번 고점 라인 한번 돌파할 수가 있는 재료들이 굉장히 많다.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우리가 토니모리는 어느 구간을 봐야 되느냐, 앞전에 있었던 매물대를 돌파하고 완벽하게 추세를 돌리는 구간, 이 부분만 명확하게 캐치를 한다라고 하면은 기대 수익률을 많이 가져갈 수가 있다 보니까 요 부분을 인지하시면서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매물대를 돌파하는 구간, 요 부분만 명확하게 기억을 하시면은 좋은 타점, 그리고 좋은 기회비용, 좋은 기대 수익률을 가져갈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꾸준하게 잘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면서 체크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술적 분석에 대한 모멘텀, RSI 기준으로도 말씀을 드려야 되고 수급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말씀드릴 거는 너무나 많지만 이제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기엔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오늘은 간략하게 이 정도 체크를 드리고, 좀 더 디테일한 분석은 따로 함께 하시는 분들 한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교육을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보신 분들은 꼭 한 번씩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추가적인 정보자료 신청 많이 해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